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자료는 거짓말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글인데요.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없다면 우리는 진실조차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이거 좀 다른 시각인데 싶었어요. 네, 맞아요. 보통 거짓말하면 그냥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는 좀 다르죠. 진실을 비추는 뭐랄까 거울 같기도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라서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요. 어떤 거짓말이 왜 필요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건 결국 해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이런 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글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보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진실이 반대로 표현된 형태라고 봐요. 물론 탐욕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다리가 짧아서 멀리 못 간다 이 속담처럼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지적하고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짓말의 부정적인 면이죠. 하긴 그렇죠. 근데 모든 상황에서 100% 진실만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이 자료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적인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너무 절망적인 말보다는 좀 위로를 건네야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군가를 막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해치려는 상황에서 보호해야 할 때도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자료가 좀 더 뭐랄까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그 부정적인 존재들이 하는 거짓말조차도 이게 역설적으로 인류의 그러니까 지식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가 상대적 진실이라고 부르는 걸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한 관점인데요. 부정적인 거짓말이 오히려 알물 깊게 한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 창조된 세계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서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특히나 이 구분이 더 어렵다고도 하고요. 상대적 진실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것들이 대부분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진실은 거의 다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게 사실은 그냥 망상이거나 어쩌면 완전한 거짓일 수도 있다고요. 허,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의 오감 자체가 이 물질 세계를 인식하도록 맞춰져 있어서 절대적인 진실보다는 이런 상대적인 진실, 때로는 거짓이나 망상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그럼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건가요? 전부 다 상대적이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나는 존재한다. 저기 나무가 있다. 이런 자연의 존재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절대적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료에서 깨어난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좀 일시적이고 겉모습일 뿐이고 때로는 기만적일 수 있다는 걸 안다고 설명해요. 그 깨어난 의식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에 잘 안 속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짓말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보고 이게 해롭다 싶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짓말을 진실로 번역하거나 이게 도저히 해독이 안 되면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부분은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어쩌면 가장 큰 기만자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죠? 네. 그 부분이 정말 주목할 만하죠. 뭐냐면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말하고는 정반대로 이 잠재의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로는 나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데 저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약간 자기 파괴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서 오히려 반대 결과를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내 안에 내가 나를 방해할 수도 있다니? 좀 섬뜩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잠재의식을 가장 큰 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 암시 같은 걸 통해서 이 잠재의식을 잘 다독여서 좋은 친구로 만들 수도 있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거짓말의 결과는 어떤가요? 선의의 거짓말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은 그 끝이 다를까요? 네, 명확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돕는 것처럼 좋은 의도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사용된 거짓말은요. 때로는 그냥 진실의 일부처럼 여겨지면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창조주가 특별한 이유로 배신하지 않는 한은요. 아, 하지만 이기심이나 탐욕에서 나온 거짓말은 결국엔 다 드러나고 그 부정적인 결과가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일종의 경고, 교훈이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고 막 싸우려고 들고 무시하고 왜곡하고 심지어 자기 이익 때문에 진실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도 한다고요. 말을 계속 바꾸거나 모순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모순 속에서 오히려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갇혀서 정작 진실을 못 보는 거죠. 진실 앞에서는 귀머거리나 장립이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아, 오늘 살펴본 내용은 거짓말을 그냥 나쁜 것으로만 치부했던 제 생각에 좀 뭐랄까 큰 파장을 일으키네요. 진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과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됐어요. 특히 거짓말의 의도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들의 상대성, 이런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죠. 이 글의 관점을 한번 접하고 나면 여러분께서도 평소에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아마 좀 다르게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때때로 우리의 의식적인 바람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 느끼는 내적인 갈등이나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동요 같은 것들이 혹시 그런 내면의 반작용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내면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